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언론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론인들의 사명.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 서울신문 프레스센터 그 건물, 그 서울 파이낸스 센터 옆에 있는 하얀 건물이죠. 거기에 20층에 특별한 그 언론인들을 위한 그런 그 모임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강사로 초대한다고 하면서 언론인들에게 좀 뜻이 있는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언론인의 사명이라 그런 제목으로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의 그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셨고 또 인원수들은 적게 모였지만서도 오늘도 많은 인원들이 모이진 않았습니다만 이 소수의 인원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연고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내용은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365개나 되는 그리고 분야로 보면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또 하나님의 이야기, 우주에 관한 이야기, 태양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그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말씀, 요한복음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소위 인텔렉추얼 디자인, 아주 지적인 디자인의 프로세스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하는 거에 대한 제 입장도 상당히 여러 차례 밝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철학 분야 또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폭넓은 분야에서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겸해서 또 제가 음악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한 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음악 활동한 것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자주 들어가 보시고 저에게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저에게 그런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언론인들의 사명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은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상가 또 문호 유명한 괴테가 한 얘기는 과거는 현재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를 낳는다. 그러니까 현재는 또 미래의 아버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나 똑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속에 있는 우리는 또한 미래를 낳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괴테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사람들을 역사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사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그 사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펜대를 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다루라, 그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중자에 글 쓰는 펜대를 놓았다. 이것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역사라고 하는 사자의 그 한문 그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 사건이 발생한 거, 그것을 레포트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과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죠.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다.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100년 전에 3월 1일에 민족봉기가 일어나서 한반도 전체에 항일 투쟁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어떤 그 거대한 무브멘트가 있었다. 이런 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에 많은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죠. 예언자 또는 선지자, 미리 안다, 그겁니다. 미래에 될 일을.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를 기록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글 쓰는 유형을 보면은 지나간 과거를 더듬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니까 연구가 부족하게 되면은 치우친 그런 옳지 않은 레포트를 쓰게 되죠. 사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런 일만 있은 게 아니고 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건 거론 안 하고 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서술해서 역사적 가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함만 있으면 되죠. 연구하고 무슨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것도 혹시 시간이 경과해서 미래에 될 일이 그때 그것이 현재가 됐을 때 그런 일이 안 생겼다, 그런다고 해서 예언자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때인가 이룩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뭐 짧은 미래라면은 하루 뒤인 내일 벌어질 일이다, 아니면 1년 후나 10년 후 100년 후에 벌어질 일이다, 그때 가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래에 되어지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이나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 거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 의견에 따르고 그들이 기록한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에 살면서 현재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거,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언론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언론인들은 현재에 발을 붙이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현재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일어난 일이 지나서 벌써 과거가 됐을 때 돌이켜보는 후사유죠. 후사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 돌이켜보는 거.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될 일을 예견한다. 이것은 또 전사유겠죠. 미리 사유해본다. 앞으로 일어나고. 그것도 그대로 안 돼도 크게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후사유와 전사유 사이에 있는 중간사유, 간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살면서 현재를 직시하고 현재를 느끼고 현재를 기록하는 그 중간 사유입니다.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오해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또 그 현재에 처한 사람들이 현재를 잘못 기록하게 되면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언론인들은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가들과 다릅니다. 언론인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자들과 다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으로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현재를 올바로 기록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남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게 되면 그 개인에 대한 어떤 피해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여러분 앞에 광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정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구글도 있고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김정양하고 사이비 지휘자, 김정양을 사이비 지휘자라고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기록했습니다. 아주 큰 범죄를 지었더라도 신문지상에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김모씨, 이모씨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언론인은, 이 사람은 김정양이라는 이름을 쓰고 제 이력도 썼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목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이비 지휘자다. 이래서 오케스트라에 접근해가지고 사기치니까 이 사기꾼 지휘자를 조심하십시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5년 전에 써서 지금 5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쓴 사람, 그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사람 이름을 거론해서 그 사람의 명예에 영향이 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리질 않습니다. 나는 내리라고 한 일도 없고 그 사람이 쓴 글에다 댓글을 쓰면서 사실과 다르다 그런 것도 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내 개인에 일어난 일이고 또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내 이 지금 강의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아닙니다. 원래가 지휘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주물리학도 강의하고 원래는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목회도 했고 지금도 어느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런 기독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365개나 되는 강의를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휘 하나만 하는 전문 지휘자는 아니죠. 그러면 그저 이 사람이 전문 지휘자가 아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사이비 지휘자다. 그런데 악기는 피아노는 내가 잘못된 음을 누르면 잘못된 음을 냅니다. 악기니까.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휘자가 틀리는 지휘를 하면 박자도 안 맞고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 그 음을 내질 않습니다.
지휘자가 틀리게 하는 거를 하진 않습니다. 그 단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선생님 준비가 부족합니다. 혼자서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100여 명이 다 공동 망신당하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번에 서시죠. 이렇게 됩니다. 리허설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협조하고 함께 노력해서 무대 위에서 연주한다는 것은요,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지휘자는 또는 음악가는 사입이 음악이라든가 또 사입이 지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음악을 하는 것은 거짓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 분야는 사기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입이 지휘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언론인이 그 현재에 일어나는 그 자기가 겪은 현재를 그렇게 소설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녹색음악회라고 하는 거 해서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리허설 할 때 난 누군지 몰라요. 몇 사람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누가 난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음악 춘추라고 하는 잡지를 가지고 와서 제가 지휘하는 모습 사진도 잘 찍고 뭐 글을 참 잘 썼어요.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하면서 참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것도 아주 전문가의 그러한 준하는 실력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글을 썼어요. 사진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줬는데 며칠 뒤에 저에게 300만 원을 돈을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그냥 나에게 300만 원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냥 줄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이거 내가 써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런 글을 내주고서 돈을 요구하게 되면 나는 돈을 주고 나중에 평가가 돈을 주고 이런 거를 내달라고 했다. 그렇게 된다. 나는 내가 이런 PR하고 알리고 어디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지휘하고서 한 번도 연주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음악이 정말 좋아서 음악을 하는 것뿐인데 내가 언제 이런 거를 이렇게 잡지에다가 아티클을 써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지 않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고맙긴 한 일인데 이걸 했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나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이비 지휘자라고 자기가 경고했더니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누가 일어나서 당신 사이비 지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주 완전히 악보를 다 접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갔다. 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휘했으면 그것으로 할 바를 다 한 겁니다. 오케스트라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내가 지휘하면서 몇 천만 원을 돈을 내서 오케스트라에 무슨 그런 지원금을 내야 되고 그러는 의무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되면은 이 민간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위해서 좀 스폰서도 알아보고 노력을 하겠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스폰서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아주 사기꾼 사이비 지휘자다. 이름도 김정양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나는 거기 댓글도 안 달고 그 사람에게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 채로 지금 5년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인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그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를 기록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요즘에 지금 문재인에 대한 비난도 많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잘못한다,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 뭐 김정은이한테 당했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그냥 신문에 유명한 그 일간 신문들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중동이라고 그럽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아주 유명한 거죠. 그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한 언론 그 신문입니다. 그리고 KBS나 MBC나 SBS 같은 공영방송, 이런 데서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방영하고 신문에 사설로 쓰게 되면은 그거는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를 기록하는 언론인이 사명을 그릇되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개인에게나 또 한 사회에게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실 무근한 그거를 언론인이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받는 피해라든가 그 한 사회 단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을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제 개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내가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어느 그 인터넷 엔진도 좋습니다.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어디 들어가셔가지고 김정양 그리고 사이비 지휘자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누가 글 썼다, 무슨 글 썼다 한번 다 들어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현재를 올바로 객관적으로 현재를 기록함으로써 언론인이 해야 할 사명은 다 하는 겁니다. 언론인이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를 그릇되게 기록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자료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에게 오점을 남기게 되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이 김정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는 이런 사이비 지휘자로 내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대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사이비 피아노 연주할 수 있습니까? 오케스트라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사이비 거짓 그런 사기 행각의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사실화해서 팩트를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피해가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시정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게도 그것이 고침이 되고 인간이 다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슨 실수한 거를 모르고 있다. 그랬을 때 이건 당신이 실수한 것이니까 고쳐라.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사실 무근한 얘기를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인터넷에서 하면서 음악계에 경종을 울립니다. 이런 사이비 지휘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교목도 했고 뭐 독일 가서 유학도 했고 그랬다는 사이비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올린 과학적인 거, 우주과학 이런데 제가 강연한 것도 다 사이비 학자입니다. 저는 사이비 과학자고, 사이비 음악가고, 사이비 목사고, 제가 신학 공부에서 목회도 했습니다. 모든 제가 하는 일에 사이비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장본인이 지금 내 이 강의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뜻으로 썼다고 하면 그건 언론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하는 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제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개인과 그 단체에 대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론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언론인들께서 좀 자중하고 자기 자아 반성을 해야 될 것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혹시라도 문재인이가 우리나라를 북한에다 떠넘기고 종북이라는 거는 내가 용납 못하겠다. 아니 좌경원 생각이라든가 공산주의를 칭찬한다든가 뭐 그런 이념적인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북이다. 북한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해서나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그런 종북을 했다 하는 것이 어느 신문에 가짜뉴스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읽고서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그 가짜뉴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 놔두는 거라든가 또는 카카오 뭐 이런 데로 막 들어오는 거다. 요즘에 가만히 있어도 뭐 별 뉴스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 데서 언론인들 여러분들이 팩트에 사실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없는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그렇게 해서 한 개인을 망가지게 만들고 한 단체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언론인들이 삼가야 합니다. 자기가 현재를 올바로 기록한다고 하면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실수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짜 뉴스를 퍼서 올린다. 지금 제가 당한 경우가 그겁니다. 아니 내가 그런 음악 춘추에다가 나를 칭찬해달라고 돈 쓰고 부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지휘자로 유명해지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디 오케스트라에 상임지휘 하려는 것도 없어요. 왜 음악을 하느냐. 음악은 우주의 그 진리와 동등한 겁니다. 제가 우주과학을 연구하면서 우주의 모든 질서에 그거는 음악입니다. 음악에 나오는 하모니와 음악에 나온 리듬과 이것이 우주의 질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또 지휘도 했습니다. 내가 지휘자로서 자랑하고 지휘자로서 무슨 뭐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오케스트라를 하나 맡아서 상임지휘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 앰비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다가 뭐 사이비 지휘자다. 지휘를 사이비로 아니 그 가짜 지휘는 그런 건 없어요. 무대 위에서. 누가 피아노 치면 잘 못 칠 수 있죠. 실수도 하고 뭐 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에서 협연하다가 소리 잊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악보 들고 나와서 청중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이비 피아니스트입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아니 외국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국내에 무슨 음대 교수하고 함께 공연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스톱해가지고 무대 뒤에 가서 악보 가지고 나와서 다시 연주했습니다. 좀 분위기는 리허설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도 그 곡을 어려운 곡을 끝까지 다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그런 세계입니다. 뭐 실수가 있어도 실수를 용납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실수했다고 해서 그 피아노과 교수가 사이비 음악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할 때 제가 지금 인터넷에 올린 건 내가 지휘한 거 한 번도 실수한 건 없습니다. 하다가 잊어버려서 뚝 끊고 다시 온 거 그런 게 있다면 못 올리죠.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 자신 있게 올린 거는 제가 지휘 잘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지휘를 하는 내가 어떤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주에 대한 질서를 얘기하면서 음악에 대한 걸 비교한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도 제가 2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저는 노력 안 하고 오케스트라 앞에 서지 않아요.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이 강의가 됐는데 여기서 언론인의 사명을 다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학자와는 다른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예언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네들은 좀 잘못이 있어도 돼요. 그러나 현재에 있으면서 현재를 기록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요, 훗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 볼 때는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는 정당이나 단체가 미래에 뭘 하겠느냐, 이거 잘못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부족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언론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제 개인에게 일어난 일도 해서 나는 그 인터넷에 올린 분이 그거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글 쓰는 자기 자신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거. 사람 이름까지 거론해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그 경찰이 붙잡아서 조사하면서도 오늘 무슨 범죄 행위를 해서 이 사람이 붙들려서 조사받는다 할 때도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그럽니다. 이름을 다 발표 안 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큰 범죄한 것도 아니고 음악계에서 조금 불쾌한 그러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중에 그걸 가지고 침서봉대해가지고 사이비 지휘자라든가 무슨 리허설 하다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당신 사이비 지휘자 아니냐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사라져버렸다라든가 무슨 큰 거액을 내가 스폰서 한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안 지켰다든가, 아니 그런 거는 사실과 무관한 겁니다. 팩트가 아닌 거를 기록해가지고 그 개인에게나 단체에게다가 아주 장기적으로 그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사명은 현재 처해서 현재를 기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가들의 입장이나 또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자들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강의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제 개인 얘기 때문에 제가 개인 얘기한 거는 혹시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불쾌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서 유튜브에 올리느냐 그렇게 생각되신다면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